여러분, 알랭 레네 감독의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 다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기억에 관한 영화 이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이 영화가 사실 기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에 대한 이야기라는 정말 이제 아주 충격적인 분석입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근데 이게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요. 오늘 이 분석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김경여 영화평론가의 정말 날카로운 기사, 서사가 되기 전에 몸을 통과하는 기억, 집단 트라우마, 이걸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와, 이 분석을 딱 접하고 나면요. 영화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영화 시작하자마자 이 대사 나오잖아요. 정말 강렬하죠. 여자가 말해요. 나는 히로시마의 모든 것을 봤어. 근데 남자가 딱 잘라서 말하죠. 아니, 당신은 히로시마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바로 이 한마디, 여기서부터 영화의 거대한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과연 인간은 끔찍한 경험을 제대로 보고 또 그걸 말로 다 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김경 평론가가 우리의 생각을 확 비틀어 버립니다. 다들 이 영화가 기억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평론가는 거기에 딱 반기를 드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억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그 대답이 정말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바로 우리 몸에 남는다는 거예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 왼쪽,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기억에 관한 영화다.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김경 평론가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 영화는 기억을 말로 표현하려는 시도가 결국 실패하는 것에 대한 영화다. 라는 거죠.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 이야,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 영화가 진짜 시대를 앞서간 걸작인 겁니다. 영화 첫 장면 다들 기억나세요? 카메라는 무슨 다큐멘터리처럼 역사적인 자료 화면 같은 거 안 보여주잖아요. 대신 뭘 보여주죠? 맞아요. 남녀의 땀과 재로 뒤덮인 피부, 막 뒤엉킨 몸의 조각들을 끈질기게 보여줍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영화가 처음부터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역사가 아니야. 이건 몸으로 느끼는 감각의 문제야. 라고요. 그러니까 나 다 봤어 라는 말이 너 아무것도 못 봤어 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니 그러면 말로 할 수 없는 기억을 영화는 대체 어떻게 보여준다는 걸까요? 자, 여기서 김경 평론가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트라우마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영화의 암호를 풀어내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바로 비서사적 기억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우리 뇌가 이걸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저장을 못한대요. 뭐랄까,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이미지, 감각, 어떤 신체 증상, 이런 파편들로 몸 여기저기에 그냥 박혀버리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의 서사적 기억,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억이죠. 과거의 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오른쪽, 이 트라우마적 기억은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를 침범하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떠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과거를 다시 사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자, 이렇게 알고 나니까 영화 속 여주인공의 행동들이 이제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녀가 막 말을 더듬고 숨가빠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또 갑자기 과거 장면들이 훅 치고 들어오고 이게 그냥 심리적으로 불안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그녀의 몸이 말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필사적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명백한 증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정교하고 파격적인 구조는 대체 누구 아이디어였을까요? 김경 평론가는 감독인 알랭 레네는 물론이고 바로 이 사람을 지목합니다. 각본을 쓴 작가 마르그리트 듀라스. 사실상 이 말할 수 없는 기억이라는 개념을 영화로 설계한 진짜 건축가는 바로 그녀였다는 거죠. 와, 이 대목은 진짜 좀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 디라스랑 레네 감독이 하려던 게 히로시마의 끔찍한 모습을 그냥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표는 훨씬 더 대담했어요. 뭐냐면 그 참상 앞에서 인간이 말문이 막히는 그 순간, 그 침묵, 그 불가능성 자체를 영화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디라스의 시나리오를 보면 이래서 저랬다 하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거의 없어요. 대신 똑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긴 침묵이 흐르죠. 이게 다 의도된 장치인 거예요. 기억이 너무 쉽게 하나의 이야기로 착 정리되는 걸 일부러 막는 겁니다. 기억이 언어 앞에서 좌절하는 바로 그 순간을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 영화의 가장 대담하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한 개인의 아주 사적인 트라우마랑 인류 전체의 거대한 집단 트라우마를 그냥 하나로 완전히 겹쳐버리는 그 순간 말입니다. 먼저 여주인공 개인의 트라우마가 있죠. 프랑스의 작은 도시 느베르에서 독일군 병사를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머리카락을 싹 다 밀리고 지하실에 갇히잖아요. 그녀의 몸은 말 그대로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억압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집단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바로 원자폭탄 한 방에 모든 것이 파괴되고 침묵에 잠긴 도시 히로시마. 이건 역시 상처 입은 하나의 거대한 몸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영화는요, 이 두 개의 상처를, 그러니까 삭발당한 여인의 몸과 원폭을 맞은 도시의 몸을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겹쳐서 보여줍니다. 김경 평론가가 지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건 통해서 영화는 역사가 그냥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몸에 계속되고 있는 어떤 상패라는 걸 정말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트라우마, 과연 치유가 가능할까요? 보통 영화라면 사랑으로 극복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 영화의 결론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 딴판입니다. 애도와 치유에 대해서 아주 급진적인 생각을 보여줘요. 보통 우리는 애도를 한다고 하면 상처를 잘 극복하고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완전 반대로 가요. 여기서 새로운 사랑은 과거를 잊게 해주는 약이 아니에요. 오히려 잊고 있던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하죠. 이 영화에서 애도의 목표는 망각이 아니에요. 그냥 그 과거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본인 남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져요. 그는 그녀를 치료해주지 않아요. 사실 그녀의 기억을 100%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대신에 뭘 하죠? 그냥 그녀 곁에 머물면서 그 고통을 말없이 지켜보고 함께 견뎌주는 겁니다. 트라우마라는 건 완벽하게 이해할 순 없어도 함께 견뎌줄 수는 있다. 이게 이 영화가 던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침내 영화는 이 마지막 대사에 다다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걸 멈추고 각자의 몸에 새겨진 그 트라우마의 장소, 그 지명을 서로에게 붙여줘요. 당신의 이름은 느베르야. 내 이름은 히로시마야. 이 마지막 대화가 갖는 의미는 정말 엄청납니다. 이제 그들은 그냥 이름 석자를 가진 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들 자신이 곧 기억이 살아있는 장소가 되고 트라우마가 벌어진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 사람의 정체성이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거대한 역사의 상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김경 평론가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분석을 마무리합니다.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사건, 이른바 집단 트라우마라는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우리 각자의 몸을 한번 싹 통과하면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건 아닐까요? 히로시마 내 사랑은 만들어진 지 6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몸에 직접 이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